안녕하세요. 꼼꼼한 건축사의 3분 시공입니다.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설 구조물 중 하나인 동바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얻기 전까지 슬래브하고 거푸집의 하중을 지지하는 임시 구조물입니다. 동바리가 부실하게 설치되면 거푸집 붕괴와 구조물 변형, 작업자 추락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치부터 해체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동바리의 역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 하중과 작업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며 거푸집 처짐과 변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구조물의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고 시공 중 안정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임시 구조체입니다. 동바리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강관 서포트 방식이 있으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시스템 동바리는 조립식 구조로 안정성과 시공성이 우수하며 높은 층고와 대형 구조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틀비계형 동바리는 작업 발판과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안전성이 높고, 이외에도 목재 동바리와 알루미늄 동바리 같은 특수 동바리도 사용됩니다. 동바리의 주요 구성 요소도 중요합니다. 상부에는 유헤드와 장선, 멍에가 설치되고 하부에는 수직재와 수평재, 가세재가 설치됩니다. 또한 잭베이스와 받침판을 이용하여 하중을 바닥으로 안전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특히 가세재는 좌굴과 흔들림을 방지하는 핵심 부재이므로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동바리 설치 전 확인 사항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를 검토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재의 변형과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바닥 지반 상태와 침하 가능성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교육과 작업구역 통제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동바리 설치 기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직도는 일반적으로 100분의 1 이하로 관리해야 하며 받침판은 바닥에 밀착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동바리 간격은 구조 계산과 하중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과도한 간격 확대는 절대 금지됩니다. 연결부 체결 상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변형되거나 손상된 자재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동바리 설치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매김 작업입니다. 축선과 위치, 레벨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기준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받침판 설치입니다. 바닥면이 견고한지 확인하고 침하 방지를 위해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직재 설치입니다. 동바리 기둥 역할을 하는 수직재를 설치하고 수직도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수평재 설치입니다. 좌우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 고정을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세 설치입니다. 동바리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작업이며 전도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시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멍에와 장선 설치입니다. 상부 하중을 분산시키고 슬래브 거푸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거푸집 설치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거푸집을 조립하고 틈새와 누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직도와 수평 상태, 연결 상태, 전체 구조 안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동바리 간격 기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슬래브 하부는 약 900mm에서 1800mm 간격으로 설치하며 두꺼운 슬래브는 600mm에서 1200mm 정도로 더 촘촘하게 설치합니다. 보하부는 하중 집중이 크기 때문에 약 600mm에서 900m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다만 실제 간격은 반드시 구조 계산 결과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설치 시 금지 사항도 꼭 알아야 합니다. 벽돌이나 강목을 받침으로 사용하는 행위, 가세를 생략하는 행위, 잭베이스를 과도하게 연장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손상된 자재 사용과 임의 해체도 절대 금지됩니다. 콘크리트 타설 중 관리 사항도 중요합니다. 타설 속도를 조절하고 침하와 기울어짐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결부 풀림 여부를 확인하고 과도한 편심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동바리 해체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슬래브는 보통 7일에서 14일 이후 해체하며 보하부는 14일에서 28일 이후 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콘크리트 압축 강도 확인 후 해체해야 하며 구조 계산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동바리 해체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고 작업 구역을 통제합니다. 이후 상부 하중재를 제거하고 일부 동바리부터 단계적으로 해체합니다. 치마나 변형 여부를 확인하면서 순차적으로 전체 해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고층 건물에서는 재동바리 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부 콘크리트 하중을 하부층이 충분히 지지하지 못할 경우 추가 동바리를 설치하여 하중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동바리 붕괴 주요 원인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기 해체, 가세 부족, 치마, 과하중 적재, 연결부 불량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 확인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시공자는 동바리 설치 계획서, 구조검토서, 동바리 설치 검사 요청서, 콘크리트 타설 요청서, 동바리 해체 요청서 등을 작성합니다. 품질 시험자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성적서, 공시체 시험 결과서, 자재 시험 성적서 등을 작성합니다. 감리는 동바리 설치 상태 확인, 구조 검토 확인, 콘크리트 강도 확인, 해체 승인, 현장 안전점검 및 시험 날인 등을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